월요일 마켓 비하인드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모시고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날 탄핵 통과하는 거 보고 네. 조금 마음이 이제 조금 한숨 돌렸다 이런 생각 드시던가요? 근데 일단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이미 좀 시그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드라마틱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쵸. 상황입니다. 네, 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번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 방향성 특히 이제 연말까지 네네. 하는데, 자 일단 이번 주 이 시장 방향성,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 월요일에 급락을 한 이후에 화, 수, 목, 금 4일 연속 올랐던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탄핵 가결이 사실 토요일 날 됐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네,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일단은 시장 방향성 관련돼서 이사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 이제 약간 그 11월 이전에 박스권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사실 지난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탄핵이 무산된 이후에 월요일 날 이제 큰 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반등세가 꾸준하게 나왔는데,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가 지금 최저점에서 5.7%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첫 저점에서 10.6%나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서는 거의 10에서 20% 이상까지도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나왔을 것으로 일단 볼 수밖에 있습니다. 예. 저는 진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던 근거가 좀 몇 개 있다고 보는데, 진바닥의 근거. 네. 과거에도 항상 그랬는데요. 일단 최저점을 만든 주체가 개인 투자자였다는 점이었다는 점, 그리고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려서 신용잔고가 3천억 정도밖에 한 주도 안 줄어서 좀 부담스럽다 그랬는데, 이번 주 이제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는 양시장 시중 잔고가 무려 1조 원 가까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줄어서 지금 한 15조 2천억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단기간에 감소했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많이 소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매도하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한 주간에 이제 4,700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예. 코스피에서는 매도를 했지만 이게 하루 평균 한 66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하루 평균 순매도 평균 금액이 1,73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보여왔던 순매도 금액의 약 38% 수준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매도세가 크게 완화되었다라고 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난 토요일 날 탄핵안이 지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정치적 부담 요인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요인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 탄핵 사례를 보면 12월 29일,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투입 통과 이후 6개월간 코스피가 17.8% 상승을 했고, 또 코스닥이 13.4% 상승했다는 점에서도 향후 시장은 우상 확률이 높다라고 보이는데, 그 이유는 현재 지수대가 스타트점이 상당히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투표 이전에 이미 여당 대표가 탄핵안에 찬성을 했고, 그다음에 여당 7명 의원이 투표에서 찬성을 표를 던지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상황에서 이미 탄핵 통과 기대감을 가질 수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수에는 이미 좀 이런 재료가 좀 선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서 이제 지수는 급등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치적 이슈보다는 실적이라든지 글로벌 매크로 동향, 아니면 FOMC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중앙은행의 어떤 금리 결정, 이런 거에 연기한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약간 펀더멘탈적으로 회귀하는 장세를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탄핵안 통과된 걸 보시면서 이제 시장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겠죠. 두 가지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제 시장 다시 반등 크게 하겠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선반이 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다시 확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사님의 그냥 직관적인 판단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닌데. 그래요? 가운데입니까? 그럼?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잠깐만 기억을 조금 되돌려 보시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그날이었죠. 그날 시장이 엄청나게 앞으로 올라가겠다 하는 그런 시그널을 준 날입니다. 그날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지수도 많이 올랐고 12월 3일 밤에 계엄 선포했으니까 12월 3일 날 장 얘기하시는 거죠? 12월 3일 날 그동안 많이 팔았던 사람들이 주식을 다시 매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그날 좋았는데 그쵸, 2,500 딱 찍었고 네, 외국인도 대거 매수했고 네, 대거 매수하고 선물도 엄청 매수하고 뭐 그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정말 타이밍이 정말 안 좋았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면의 흐름이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중간에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는 어떤 예. 법안들도 많이 좀 통과된 상황이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뭐 금투세도 그렇고 네. 가상자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부담 요인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크리스마스 연말 랠리는 없을 거라고 일단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좀 손바꿈이 많이 바뀌면서 조금 어떤 좀 주주가 움직이기 좀 가벼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그래도 뭐 최근에 보시면은 뭐 수출 둔화라든지 아니면 내년 그렇죠. 실적에 대한 그런 전망치들이 좀 낮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크게 반등하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는 정말 이제 환율이 국내 정치적 요인 외에 다른 그 면으로 인해서 이제 움직일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리포트는 보면 글로벌 IB에서 달러를 이제는 매도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뭐 트럼프 2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뭐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어떤 뭐 글로벌하게 국지전이 이제 좀 해소가 되고 네. 여기에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을 계속 한다면 네. 결국은 금리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달러 강세 요인이 좀 사라지게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달러는 약세로 전환될 것이 좀 보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만일 여기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다면 지금 우리가 국내적 정치 요인으로 달러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은 여기서 스타트로 매수를 한다면 물론 이제 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가가 그냥 평행선을 이룬다 할지라도 자본이득을 달러 환차익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수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서 환율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네. 뭐 미국의 어떤 금리 수준 같은 경우도 결국 뭐 이번 주에 뭐 예상대로 뭐 25bp 정도 낮아지는 뭐 기준금리가 뭐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것도 낮아지는 수준으로 나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달러 약세를 좀 도움해 줄 것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도 금액을 많이 줄였는데 이번 주에 만일 아니면 뭐 다음 주까지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에서도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업종을 좀 추종해서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려해야 될 것은 트럼프 2기에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은 지금도 사실 참 좋은데 거기에 관련해서 뭐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한 소프트웨어 업종,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수출 관세와 큰 영향이 없는 뭐 엔터,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환율은 이제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제 그 환율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의외로 깜짝 실적 뭐 호전이 나올 수 있는 업종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또 수출에 좀 특화된 일부 음식료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라면 관련 종목들, 삼양식품 이런 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도 잘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출 모멘텀도 또 고려될 거고 또 기계 업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력 관련해서 결국은 뭐 트럼프 2기 시대에도 전력에 대한 그런 집중 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 업종 내 전력 인프라 투자 관련한 종목들은 좀 실적 개선 기대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FOMC가 금리를 예상대로 내리면 우리 환율 쪽도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금 더 안정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살아날 룸이 좀 생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반등할 것이다 아니면 밑으로 확 이제 많이 반영됐으니까 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 사이에서 뭐 박스권은 박스권이더라도 하향 쪽보다는 상방 쪽 그렇죠. 박스권이 이제 될 가능성이 상반권 높다. 박스권인데 그러면 이제 2,500을 넘어서 한 2,550 아니면 뭐 상단이 2,600까지도 열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네. 항상 요즘 뭐 이번 연도는 항상 그랬습니다. 좀 갈 것 같으면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에서 벗어나는 아주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 수익률이 네. 조금 나타날 경우는 좀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하반기는 수급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반대로 수급이 좀 좋아진다면 특히 외국인 수급이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좋아진다 그러면 좀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올해 장이 항상 기대를 하면 안 된 적이 많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네.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 말씀하시는데 정리를 하니까 일단 우리 시장의 진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보시는 근거들 최저점을 형성한 주체가 개인이고 연동해서 신용장구가 대폭 감소한 게 결국은 이런 악성 매물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수급 얘기네요. 여기에 또 외국인 수급 이게 이제 환율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 코스닥은 오히려 샀고 코스피는 좀 낙폭 순매도 규모가 확 줄었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조짐이 좀 보여진다라는 게 이제 이사님의 좀 해석이네요. 이제 나라 방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된 내용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도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저도 앞서 뉴스브리핑에서 말씀드렸죠. 화장품주가 굉장히 지난주에 좋았고 후반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내수를 하여간 무조건 살리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 제외하고 이제 화요일부터 반등이 좀 네. 크게 나타난 업종들을 보면 중국 관련 업종들이 좀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말씀하신 화장품, 여기 의료 업종 대표 종목들도 주가 상승률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원인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가 이제 비공개로 두 가지 경제 관련 회의를 했었는데 9일날 중앙정치국회 회의, 그다음에 12일날 이제 중앙경제공적회의를 개최했는데 내년도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여서 그 내용이 최근 수년간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면 2025년에 어떤 미중 관계를 고려해서 더 적극적인 거시 정책과 또 정규적인 부양책을 조금 더 제외한 좀 돌발적인 그런 부양책을 좀 사용한다는 표현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예상을 초월하는 어떤 금리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 국채를 발행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2010년 이후에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일단 제시했고요. 또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2020년 이후 또 가장 강력한 표현은 더욱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 경기 부양할 것임을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에는 9개의 중점 업무가 있는데요. 그중에 1위를 이제 내수 확대로 제시했고 그동안 1위였던 과학기술 혁신은 2위로 밀렸다는 점에서도 중국 정부가 어떤 보조금을 크게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중앙 정부의 직접 지원금이 지방 정부로 좀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가격 통제 및 지방 정부의 지방 정부가 기업을 네네. 통제한다고 이렇게 명시했는데 네네. 요거를 이제 좋게 해석하면은 공급이 과잉한 제조에 네, 대한 네. 통제를 강화한다 이런 내용인데 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배터리, 전기차, 비철금속의 어떤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태양광 쪽에서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네.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양책이 아마 이제 3월에 있을 전인대까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네. 되면서 네. 현재 바닥권에 있는 중국 관련주들에게는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일단 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이 재료가 유효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사실 중국에 관련 부양책은 올해 초에도 나왔고 올해 한 10월 달에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네네네. 매년 이게 나타나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그렇죠. 계속 사실 그렇죠. 관련 종목 주가도 기대감에 올랐다가 실망감에 더 빠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은 더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좀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과 관련한 정책이 국내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될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만 믿고 투자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구간이 네. 매우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상당히 네. 낮은 구간에 주가들이 형성돼 있어서 어떤 PBR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네. 높은 종목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양책과 기대서 자율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내년 3월까지 중국 부양책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바닥권에서 수급 개선세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종목이 나온다면 더 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또 업종 내에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매출이 잘 발생하고 있는데 네. 새롭게 중국 지역에서의 매출이 기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이런 재료들이 더 잘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업종별로 이런 종목들은 일단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 하는 것들 골라주신다면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 4개 업종에 대해서 몇 개 종목을 좀 골라봤는데 예. 일단 철강, 금속이랑 뭐 화학, 화장품, 의류 업종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업종으로는 그렇고요. 네, 철강, 금속 내에서는 결국 전통적인 대장 종목인 포스코 홀딩스와 올해 실적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았던 풍산 정도를 좀 다크호스로 뽑을 수 있는데 풍산 같은 경우는 또 네. 전쟁 수혜주도 네,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네네. 실적 개선 요인이 당장에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하락에 따라서 PBR이 지금 PER이 10배고요. PBR이 0.4배로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좀 존재하고 있고 또 내년 하반기에는 중국에서의 네. 어떤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되면서 수출이 그쪽에서 좀 감소하면서 네. 상당히 좀 업황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리튬을 포함한 2차 전지 사업들의 예. 외형 성장에 좀 기여하는 면도 투자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풍산은 사실 철강 가격 약세 구간에서 대안주로서 볼 수가 있는데 내년에도 관심받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종목입니다. 예. 방산 부분의 성장이 남아있고 또 다른 방산주 대비 저평가되었다는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화학업종인데요. 일단 LG화학과 대한주인데 LG화학은 사실 안정적인 그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이익 흐름이 좀 예상되고 또 자회사 LG 에너솔루션이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설비 폐쇄에 따른 반사이익이 좀 기대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에서는 사실 코스맥스와 VT를 꼽고 있는데요. 네. 코스맥스는 일단 ODM사 중에서 그렇죠. 중국 매출 비율이 예. 가장 높다는 점이 장점이고 VT 는 또 VT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중국 진출을 안 했지만 내년 1월에 이제 허가가 난 이후에 니들샷이 기획 상품으로 출시되면서 새로운 성장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류 업종에 FMF가 있는데 재료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일단 디스커버리로 중국을 공략한다는 게 포인트고 또 이제 날씨가 2025년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변화하면서 추운 겨울을 예상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한용 의류 판매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현재 주가가 PER 5배밖에 안 되는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좀 모으시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홀딩스, 풍산, LG화학, 대한유화, 코스맥스, VT, FNF 이렇게 철강화학이 사실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좀 중국의 내수 부양책으로 좀 살아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지난주 이미 보여줬고요. 의류가 아직 뚜렷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의류도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해야죠. 지난 주말에 이제 또 쭉 보셨을 텐데 어떤 업종이 일단 눈에 띄시던가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에서 이제 출판 매체 복제라는 업종이 있는데 이게 이름이 살짝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근데 코스닥 IT 서비스 업종으로 일단 이름이 좀 바뀌면서 그 거의 소속은 되게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종목이 좀 많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업종이 최근에 이제 30주간과 10주간 이동평균선의 골든코스가 확인되면서 상당히 좋은데 그 안에서 보니까 어떤 종목들이 좋았나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인 안랩, 카카오 게임즈, 디어유, 루닉이라는 그런 종목의 강세가
전체 업종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나라고 보여줘서 예. 좀 추세적으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내 시가총액을 저번에는 100위로 했는데 이제 50위로 좀 압축을 좀 해보니까 예. 현재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 있으면서 추세가 전환되었거나 아니면 추세 상승 이후에 좀 눌림목 구간으로 좀 위치한 종목이 코스피에서는 이제 카카오, SK이노베이션, HMM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있었고 예. 코스닥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와 위메이드가 이제 이에 속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됐지만 펀더멘털을 보는 기본적 분석에서는 아직까지도 지속적 상승을 이어나갈 만한 재료가 없는 종목들이 좀 다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보통 나중에 저희가 모르는 긍정적 재료가 노출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관심 종목에는 편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사님이 그 중에서도 조금 눈여겨 보시는 거 있으면 한두 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에서는 카카오를 좀 꼽아봤는데 계속 좋죠. 예. 네, 일단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12월 2주차에 중기 전환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 것이 확인되었고요. 예. 또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뱅크, 게임즈까지 그룹 전체가 동반 상승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썰이긴 하지만 탄핵 정부가 관련주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글쎄, 있었는데 그런 해석 나오대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전체 시장 흐름이 그렇다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어떤 하드웨어 제조업보다는 인터넷 게임, 엔터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업종 중심으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예. 또 국내 금리가 인하되었는데 국내에서 매출이 대부분 카카오그룹주에는 분명히 내수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좋게 작용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는 증권사들이 많아서 목표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게 설정한 증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급을 좀 보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수급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좀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은 일단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좀 들어가도 되겠어요?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눌림목을 보셔야죠.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예. 어차피 지금 지수도 지금 여기서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조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를 잘 이제- 활용하라 네, 이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위메이드는 지금 눌림목 구간에 있는데요. 일단 미르 IP 관련해서 꾸준한 매출이 들어옵니다. 라이센스 인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1분기 내로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출시 예정이고 여기에 미르 모바일을 중국에 런칭함에 따라서 1분기까지는 신작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일단 내년에 흑자 전환에서 한 700억대 이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PER로 따지면 19배, 20배 가까이 예. 주가가 위치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항상 있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두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지금 저희가 김 이사님하고 좀 매주 이렇게 뭔가 차트상,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으로 좀 바닥권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지금 반등을 이제 바로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한번 차트 들어가서 보시고 펀더멘털도 쭉 보시면서 어떻구나라는 식으로 미리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장애 반등을 할 때 대비한 리스트업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요 주제를 가지고 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